투자금은 1억부터 5억대까지 내 건물 없이 수십 명에게 월세 받으며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고시원 창업,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 1억 얼마에 영끌에서 2억에서 3억대로 고시원 창업을 하고 퇴사하는 젊은 원장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는 지금 에어비앤비나 33앰프처럼 소자본 창업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젊은 원장들이 뛰어들었는데요.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고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을 벌며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업종이라는데 남아있는 젊은 원장들 다 어디 갔죠? 임대업을 한다면 결국 아니게 되기 때문인데요.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F레스트 채널입니다. 고시원 창업 검색해보면 내 건물 없이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는다는 슬로건이 멋있어 보이죠? 경제적 자유라. 저도 예전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루 정말 1시간도 일 안 하고 돈이 벌리니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줄 알았고 세금도 거의 안 나가고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청소 알바랑 간간히 문자만 주고받아도 돈이 들어와서 편하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이제 곧 6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크게 3가지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내 건물 없이 월세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임차인임을 뜻합니다. 내 위에 건물주라는 임대인이 있는 거죠. 계약할 때 월세를 올리지 않을까 심리적 위협, 2년 계약이 끝나면 또 올리지 않을까 걱정되죠. 고시원은 매출이 거의 고정된 업종이라서 건물 월세에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년 5%씩 인상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길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섭잖아요. 권리금도 훼손되고요. 그래서 1년 정도 하고 팔고 나가는 현상이 초보분들이 고시원을 처음 접하면 생기는 여러 생소한 문제들, 이를테면 시설 문제, 사람 문제들도 있지만 이렇게 임대인이 위에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돈 몇 달 벌었고 내가 투자한 원금이 보장될 때 일단 안전하게 보존 먼저 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팔게 됩니다. 내 건물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위태로운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도 고시원 투자자인데 건물주들도 부동산 투자자라는 사실입니다. 임대료 10몇 년째 안 올리고 편안한 건물주도 있는데 누수고 뭐고 강 건너 불구경인 분들이라 장단점이 있겠죠. 이건 여담이었고, 무시무시한 임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고시원이 입점한 건물 연식이 30년 이상 된 게 많죠. 오래된 고시원을 리모델링 하듯이 건물도 마찬가지 관점들이 들어가고 파이가 훨씬 큽니다. 이미 환산보증금을 아득히 넘어선 임대료로 주변의 건물을 매입해서 하필에 개발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점점 더 강도 높게 조여오는 경우도 있었고, 월세만 5% 올리는 게 아니라 차임이라고 해서 보증금도 같이 올려나가더라고요. 계약서에 올리겠다고 명시를 해놓으니 거부권도 없습니다. 강남 건물주는 3년 지나니 임대료를 600만 원 더 높이겠다 해서 소송하고 건물 앞에 뭘 쌓아서 합법적 영업방해하고 재건축 목적으로 매도하겠으니 명도에 협조해주면 보상하겠다 하고 2년째 보상은 감감무소식인 경우도 있고, 투자 목적으로 80억 건물에 72억 대출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건물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네요. 따라서 정말 괜찮은 고시원을 선택하는 방법은 투자금 얼마, 방 몇 개, 수익률 몇 퍼센트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임대인의 투자 플랜까지 관통하고 이용하는 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한 겁니다. 시중에 유료 강의 몇 주 과정 이런 거 앞으로 제가 여기서 공짜로 다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그래서 내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위협에 대한 주제였지만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법인 사업자예요. 내년까지 매출을 내서 내후년 법인세를 낸 후에 4억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5층은 내 집처럼 3, 4층 내 고시원, 2층 내 회사, 1층 카페타리아 혹은 임차를 주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고시원을 운영해도 월 2천 넘게 버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고시원으로 버는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자산 시장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좋아했는데 건물이 20억 올라서 나가라는 건물주랑 2년을 싸우기도 했어요. 월 2천만 원 정도 벌어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저 끝에서 간신히 따라만 가더라고요. 현금 흐름은 연료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000이든 2,000이든
3천이든요. 거기에 세금 문제. 만약 여러분이 고시원으로 현금 흐름을 잘 유지해 생활을 꾸리다가 자산시장으로 가야겠다. 자금 출처 어떻게 소명하나요? 부가세, 종소세 잘 내고 계신가요? 얼마 내고 있죠? 나중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굉장한 장벽을 만나게 되겠죠. 이게 제 법인 사업자의 목적입니다. 장벽을 돌파하려고요. 평생 임차인 고시원장으로 요리조리 철마다 이동해 다니기만 하실 건가요? 인플레이션과 함께 갈 수 있을 내 건물과 위기에도 버틸 수 있을 내 컨텐츠가 필요하게 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조금 세금에 희생하더라도 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슬로건은 그럴싸하고 멋있어 보이죠? 내 건물 없이 수십 명한테 월세 받는다고 하니까 건물 엄청 비싸잖아요. 수십억인데 부담되잖아요. 내가 저런 거 살 수 있을까 싶고. 그런데 내 건물 없이도라는 단어가 이 수십억을 아껴주는 느낌이 드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강조하지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금 흐름은요, 목적이 아니라 연료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꿈이 더 크면 클수록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곧 깨닫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